안녕하십니까. 최원석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심규영 강사입니다. 우선은 우리 광남고 친구들 시험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광남고 2학년 국어 과목의 어려웠던 문제 두 문제 정도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려워서 틀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서 틀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는 5번 문제고요. 한옥 지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보기라고 보면 여기 있는 한옥의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중문에서 안채 부엌으로 가기 위해서 안채의 대청에서 안방 2, 안방 1을 통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질러가기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문에서 안채 부엌까지 가겠대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 했더니 대청을 통해서 안방을 거쳐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질러가기에 해당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 질러가기는 뭐에 해당했어요? 본문에도 나와 있겠지만 최단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직선으로 갔었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 건데요. 사랑방은 대청과 중문 사이의 주요 바람길 옆에 위치하므로 사랑방을 중심으로는 바람길을 형성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본문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사랑방과 안채는요 어떻게 한다? 바람길을 형성하기가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으로 볼게요. 안채 평면이 미음자에 가까우므로 이는 전체 윤곽을 먼저 정한 뒤 안쪽을 잘라나가는 내파 분할 구성의 사례다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옥은요 내파 분할 구성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 내파 분할 구성이 아니라 외파 증식 구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파 분할 구성의 사례다라고 하면은 틀렸겠다. 다음 4번으로 보겠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각각 여러 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방, 대청, 마당을 거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원통 동선을 실제로 구성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원통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 원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채를 한번 봤을 때요. 방, 대청, 마당을 거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원통, 원으로 통하는 구조가 되는지 볼 건데요. 방, 대청, 마당에서 다시 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원으로 통하는 그런 구조, 원통 동선을 실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게 바로 이 5번인데요.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대청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찬 공기가 만들어지고 한여름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 안채와 사랑채를 시원하게 해주겠군 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데요. 대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래요. 대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청 뒤에 뚫려있는 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앞마당의 경우는 이 대청에서 앞마당까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뭐가 열려있냐면 문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문이겠죠. 근데 여기 지금 뒷마당을 보시게 되면요. 대청에 뒷마당에 문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뒷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뭐 때문에 뒷마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요.
선지에 나오는 특정한 소재를 키워드로 잡는 거예요. 키워드로 잡고요. 본문에서 그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한 문장, 한 문단을 찾기보다는 그냥 단어만 빠르게 찾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원통과 같은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럼 본문에서 그냥 원통만 쭉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통이 나오게 되면 거기 앞뒤 맥락을 중심으로 원통 동선이라는 게 이러한 거구나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에 접목을 시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한번 잘 고려해서 선생님도 이러한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자, 다음은 우리 16번 지문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건 어떤 지문이냐라고 보니까 생산자잉여 나오는 그 지문 있죠? 우리 그 생산자잉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상품 공급자, 공급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서 공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모한 뺀 값들을 모두 뭐라 더한 것이 뭐다? 생산자 잉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아니라 생산자 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 직구 덕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국내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즉 이 해외 직구가 뭐로 연결되었다? 국내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영향을 끼쳤다 라는 거겠죠. 그럼 해외 직구가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에 팔리는 그러한 금액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전보다 증가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면서 뒤에 빈칸이 있네요. 이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특정 원리를 따릅니다. 이 원리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 간의 관계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공급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분배하는 것이고요. 수요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은 물건이 판매되는 직접적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와 가격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올라가냐면 공급이 적어졌을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매물이 많이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왜?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요.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옛날에 어떠한 그 과자가 있었어요. 정말 옛날로 넘어가면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있었고요. 가장 비교적 최근으로 보시면은 먹태깡이 있었습니다. 허니버터칩과 먹태깡의 공통점으로 얘기하자면은 공급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매물이 몇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맛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전부 다 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풀린 물량, 공급은 적었지만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똑같지만 어디에서 우리 당근마켓 같은 데서 그러니까 중고거래 하는 데서요 이 허니버터칩과 먹태깡이 거의 10배 가까이 넘게 차이 나게 1,600원짜리가 2만원, 3만원까지도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더라. 그러니까 즉 뭐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다. 그럼 뭐야? 자, 공급이 많아지고요. 수요가 적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게 잘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마구마구 찍어냈는데 안 좋은 소문이 돈다든지 아니면 인기가 없다든지 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창고에는 뭐야? 재고가 잔뜩 쌓이겠죠? 그럼 이 재고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통은 할인을 합니다.
이거 1 플러스 1이야? 아니면 이거 30% 할인해 줄게 라고 하면 그 가격에는 사 먹을 수도 라고 하면서 점점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요러한 기초적인 내용들 경제 지문을 풀 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헷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급이 높으면 혹은 수요가 낮으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 공급이 낮고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한번 볼 건데요. 보면은 같은 가격에서 가격이 같은데 수요량이 전보다 증가했대요.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결국에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 높아지게 되어 있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와 관련된 거면 쭉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해외 직구는 국내 회사가 제품을 해외 기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외 직구는 국내 회사가 제품을 해외의 기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가 않다.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자. 해외 직구가 확산되면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화장품의 구매량이 줄어들어 해외 직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내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구매량은 높아지겠죠? 다음 3번 볼게요.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 국내 브랜드 화장품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도 감소함으로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대요. 근데 해외 직구가 늘어나게 되면요, 국내 브랜드 화장품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내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공급도 많이 풀어야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해외 직구 이후 해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전보다 증가했음이라고 하니까 해외에서 기존보다 높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형성이 되고요. 이에 따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커져서 왜 당연하겠죠. 생산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시장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산자도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버는 돈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만 잘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5번 보시면은요, 해외 직구가 가능해지기 전부터 해외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는 논점이 아니죠. 그쵸? 왜? 여기 보시면 해외 직구 덕분에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니까요. 덕분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인 구조들 혹은 본문 내용을 좀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해가 필요했던 그런 지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오늘 이렇게 해설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저희 학원 국어 선생님께 한 번 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한 해 동안 시험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연도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해서 아주 알찬 방학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고3까지 열심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담고2 국어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